하이. 자, 매우 통통한 구름에서 사회 문화를 다루는 건 처음이죠, 그죠? 매우 통통한 구름에서 이제 사회 문화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사회문화 현상의 구분,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배운 상태로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사회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 그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다양한 자료 수집의 방법을 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과 실험법, 그리고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질적 연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공통적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사용되는 문헌 연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료의 구분, 먼저 하나하나씩 배우기 전에 자료의 구분에 대해서 알 건데 1차 자료.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구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신이 발로 뛰고 손수 이것저것 물어서 알아낸 결과가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자료는 타인이나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1차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한 자료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문헌연구법을 예로 들면 기존의 연구물을 활용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논문이나 책, 그림, 서적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새롭게 연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기존의 연구물은 다른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을 테니까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고, 그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건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걸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질문지법부터 볼게요. 질문지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설문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지를 미리 계획하여 작성한 후에 지금 볼펜이 없어서 자로 할게요. 쏘리. 계획하여 미리 작성한 후에 대상자에게 제시를 한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설문조사잖아요. 그러면 질문지를 미리 계획하여 작성했다라는 건 이 질문을 구조화하고 표준화했다라고 어떤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내가 구조화를 해서 질문지 양식을 딱 만들었잖아. 그게 바로 표준화한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설문 종이를 받아서, 즉 직접 만나서 종이를 나눠주는 면대면 형식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왜 설문조사하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편, 이 편지로 날라온다거나, 네 번째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두기만 하면 다수에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복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복사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겠죠.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이용해서 답을 듣는 거잖아요. 질문을 뭐 문자로 하든 음성으로 하든. 그러면 언어를 매개로 한다.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단점은, 이 질문지법의 단점은 문맹자는 사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글을 모른다 혹은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사실 못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나라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어? 못하겠죠. 글을 못 읽는데.
또 두 번째, 무성의한 대답, 질문지 회수율이 낮으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설문조사 해봤겠지만 사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귀찮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통 혹은 뭐 예, 아니요 쭉 찍는다거나 읽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또는 일부러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전혀 반대로 자신의 생각보다 반대로 적는다거나 아니면 작성해 놓고 귀찮아서 그냥 내팽개쳐서 이 대답한 종이가 연구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회수율이 낮다거나 하면은 이 질문지법을 통해 얻은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징이자 단점이고. 그다음 그러면 질문을 아무에게나 하는가? 아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집단에게 질문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의 매점에 파는 음식 중에 학생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걸 좀 조사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길 가는 아저씨 또는 뭐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야겠죠.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고요. 그럼 전교생이 바로 이 연구의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이라는 건 연구를 하는 전체 대상, 연구를 하는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근데 전교생에게 설문지를 돌리려니까 시간도 안 되고 전교생에게 돌릴 수도 없어.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년별로 50명만 뽑아서 질문지를 돌리자. 그래서 그 답변으로 매점 선호 음식을 알아내자. 이렇게 된다면 이 학년별 50명을 표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본은 모집단 중에 일부를 표본이라고 해. 모집단 중에 연구를 하는, 연구 대상이 되는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무슨 말이냐? 학년별 50명의 대답으로 우리 학교 전교생의 매점 선호 음식의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이 학년별 50명이 대표성, 전교생을 대표할 수 있어야, 즉 평범한 학생들이어야만 이걸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 학년별 50명이 대부분 매점을 한 번도 안 가봤다거나 혹은 매점을 싫어한다거나 혹은 매점에서 음식을 사 먹어본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전교생의 선호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워야 한다라는 거. 표본을 잡을 때는 그래야 된다는 점. 또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입니다. 질문지를 만들 때 명확해야 된다. 질문은 간결하고 쉬워야 된다. 어려운 표현이면 연구하는 대상자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두 번째, 상호 배타성. 응답 항목 간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질문을 할 때 매점 선호 음식을 물었었죠. 그러면 매점에서 음식을 몇 번 사봤는가 이렇게 질문해서 1번 1에서 2회, 2번 2에서 3회, 3번 4회 이렇게 묻는다면은 내가 2번 가봤어. 그러면 1번에 체크해야 돼, 2번에 체크해야 돼. 1, 2번 다 체크할 수 있잖아. 그죠? 1에서 2회, 2에서 3회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포괄성. 응답 항목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제시해야 한다. 아까 전에 매점을 가서 음식을 사 먹은 횟수 해서 1에서 2회 1번, 2번이 2에서 3회, 3번이 4회, 4번이 4회 이상 이렇게 물었어. 근데 어떤 경우가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경우도 있잖아. 0회가 빠졌잖아. 0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체크할 게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가치 중립성, 특정 대답을 유도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질문할 때 우리 학교 매점은 과자가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당신은 매점의 음식 중에 어떤 걸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뭐 1번 음료수, 2번 사탕, 3번 초콜릿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야 이거 과자 맛없다 그러네? 그럼 과자 체크하면 안 되는 건가? 하고 과자 체크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게 이 질문지법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